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진검다리 진로체험 2탄입니다. 여러분 1탄에서 핸드워시 잘 만드셨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손도 핸드워시로 깨끗이 씻으셨나요? 천연 화장품은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솜 누드를 활용한 주물럭 비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명 쪼물락 비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천연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로션, 스킨, 크림 이런 건 안 만들고 핸드워시 비누만 만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신다면 모든 도구들,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핫플레이트라는 불을 가열하는 도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온도계, 여러 모듈 툴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누를 만들 때는 위험한 가성소다를 이용해서 또 비누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걸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핸드워시 그리고 비누, 이 쪼물락 비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비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화면을 보시죠. 천연 화장품 2탄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솜 누들 만들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위생적인 환경에서 손을 반드시 씻고 여러분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도구들은 소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소독을 한 다음에 기구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들이 있어요. 알레르기성 피부들. 패치 테스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 안쪽 겨드랑이 동전 크기 정도로 화장품을 바르고 꼭 테스트를 한 후에 천연 화장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이번 시간 솜 누들 만들기 그 전에 앞서서 천연 비누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비누의 정의, 그다음에 비누의 기능, 그리고 천연 비누 만드는 4가지 방법들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비누의 정의입니다. 비누라는 것은 동물성 기름 또는 식물성 기름과 수산화나트륨, 우리 가성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양잿물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가성소다 또는 수산화칼륨, 가성가리를 섞어서 오일과 섞어서 8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을 하면 전혀 다른 물질, 지방산 나트륨, 즉 비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반 비누는요, 동물성이나 식물성이나 뭐 이런 기름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천연 비누는 반드시 식물성 기름만 사용해야 됩니다. 식물성 기름, 이 오일과 가성소다, 이 양잿물이 합쳐지면요, 새로운 물질, 비누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양잿물은 서양에서 온 잿물인데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런데 이게 오일과 같이 합쳐지면 정말 나쁜 독성들은 다 사라지고 비누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누가 만들어질 때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연적으로 글리세린이라는 보습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비누는요, 글리세린을 이렇게 비누랑 분리해서 별도로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근데 천연 비누는요, 글리세린 그대로 포함시켜서 보습력이 아주 높죠. 그래서 비누는 오일과 가성소다가 합쳐져서 비누가 만들어지고 글리세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일반 비누와 천연 비누의 차이를 아시겠죠? 글리세린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포함시켜서 보습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일반 비누는요, 인공색소, 또 합성, 계면활성제나 방부제 같은 것들을 넣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나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 비누는요, 에센셜 오일, 그 다음에 드라이 허브, 곡물, 한약재 이런 거 개인 피부 타입에 따라서 향도 천연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첨가제를 넣어서 자기만의 그 레시피로 천연 비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천연 화장품에도 정말 이 순수한 천연 재료들을 사용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료들, 정말 오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를 또 복합해서 넣어서 사용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재료들을 꼭 넣어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몇 가지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방부제 꼭 넣어야 할까요? 네, 천연 화장품의 딜레마인데요. 이 천연 화장품은 반드시 방부제를 넣어야지 그나마 좀 오래 가요. 근데 빨리빨리 사용할 거면 방부제를 넣지 않아도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천연 화장품이나 천연 비누 만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나 자극적인 성분을 전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피부에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부 타입이나 알러지, 그리고 피부 예민한 상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썼다가는 피부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연 성분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보존제, 즉 방부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많이 넣어야 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누의 기능인데요. 비누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면 기름때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미셸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돼요. 이 자체가 미셸인데요. 이것이 요 막대 모양 아시죠? 이 막대 모양. 그 막대 모양의 친유성 기름과 이렇게 친하게 되는 성분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 막대 모양으로. 그리고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 성분, 이 둥근 머리 있죠? 머리 부분이 물과 잘 섞여서 안정한 상태의 미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미셸이 만들어지면 물과 함께 이렇게 기름때가 딱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비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누는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천연 계면 활성제로 자연에서 분해가 돼요. 그런데 얘가 지하수, 이 경수, 센 물과 만나게 되면 침전을 형성하게 돼서 세척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이 침전물들은 우리가 목욕할 때 피부에 모공을 맞거나 피부에 남아서 아토피 환자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는 가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죠. 천연 비누를 만드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 방법, MP라고 해서 녹여서 붓는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이고요. CP, 저원법이라고 해서 베이스 오일과 가성소다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HP, 고온법으로 비누나 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리베칭이라고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 이 4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천연 비누 만들기 4가지 방법. 첫 번째는 녹여붓기라고 했죠? MP라고 했어요.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원하는 틀에 부어서 만드는 비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아주 간단해요. 숙성할 필요가 없어요. 모양 틀에다가 비누를 붓기 때문에 모양 비누를 만들기가 쉽죠. 그리고 오일과 향을, 오일들을 넣어서 색과 향을 내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대량 생산되는 베이스로 피부 친화력이 떨어집니다. 보습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TEA, 이게 뭐냐면요, 트리에타놀 아민이라는 화학 성분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연 화장품이나 비누를 볼 때 요거 티트리라는 요거가 써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화학 성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에는 요게 사용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온 비누입니다. CP 비누라고 하는데 콜드 프로세스라고 해요. 베이스 오일과 가성소다를 섞는 거죠. 피부 타입과 목적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서 나만의 기능성 비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장점은 고급 오일을 사용함으로써 피부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 그 다음 목적별로 자기가 구성해서 제작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결의 비누를 얻을 수 있죠. 단점은 가성소다를 산출해야 돼요. 얼마의 양을 넣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산출하기가 어렵고 또 숙성 기간이 4주 이상 필요해요. 그냥 썼다가는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누 냄새로 인해서 환기가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채도, 이 선명도가 높은 색을 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향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향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이 많은 양이 사실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온법 비누, HP 비누라고 하는데 핫 프로세스의 약자죠. 베이스 오일에다가 가성소다를 넣고 그다음에 열로 가열을 해요. 이 가열을 하면 물비누, 투명 비누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요, 고급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친화력이 좋고 자기의 목적과 타입별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숙성을 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비누와 반응을 끝내고 향과 색소를 나중에 첨가함으로써 많은 양의 오일이 필요가 없어서 비교적 경제적이죠. 그리고 단점은 결이 고운 판매용 비누 형태를 만들기 사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높은 온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서 그것을 만들 때 봐야 돼요. 그리고 채도가 높은 색을 내기가 어렵죠. 선명한 색을 내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리베칭 비누라고 해서 잘못된 비누나 마음에 안 드는 비누나 짜투리 비누 등을 재활용하는 재활용 비누를 리베칭 비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를 곱게 다진 다음에 증류수를 넣고 그것을 중탕하든지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인 비누에다가 에센셜 오일이나 여러 가지 천연 첨가제를 넣어서 비누를 손으로 압축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건조해서 사용하는 비누가 이 리베칭 비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천연 비누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자, 많은 도구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누를 만드냐, 솜 누드를 활용한 주물럭 비누를 만들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론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솜 누들 주물럭 비누는 이렇게 솜 누들과 그 다음에 글리세린,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 그 다음에 천연 분말 가루, 그리고 하나 더 넣은 게 뭐냐면 정제수라는 것을 선생님 키트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계량컵과 계량 스푼은 선생님이 다 계량을 해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그 그램수에 맞춰서 부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에센셜 오일은요, 식물의 꽃이나 이 줄기, 씨앗, 과일 껍질, 나무 껍질, 이 뿌리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냉압착을 해요. 그리고 수증기 증류법을 이용해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농축의 휘발성 천연 화합물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요, 휘발성이 강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나 폐로 이렇게 흡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 두 번째, 고농축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식물성 오일에 희석을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생강 36개 정도에서 1ml를 얻어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죠. 그래서 아주 고농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벤더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는요, 원액을 조금 사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에 녹아서요. 만약에 우리가 피부로 들어가서 이게 혈관을 타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소변이나 땀이나 호흡 등으로 이렇게 모두가 배출돼요. 그래서 중독성이 없다라는 거. 네 번째는 알코올에 잘 녹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공기보다 가벼워서 빨리 증발해요. 그런 특징을 에센셜 오일이 갖고 있습니다. 주물럭 비누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솜 누들을 든 지퍼백을 열어서요, 천연 분말을 넣어줍니다. 그 넣어준 것을요, 공기를 충분히 넣어서 지퍼백을 딱 잠가줘요. 그리고 두 가루가 섞이도록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퍼백을 다시 열어서 천연 오일 한 가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린 있잖아요. 보습제에 해당하는 이 글리세린을 여기서는 반 정도라고 했는데 10g씩 선생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10g씩 넣어서 줍니다. 그리고 정제수 15g 있어요. 15g을 부어주는데 이거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너무 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농도를 봐가면서 정제수를 넣어주세요. 좀 굳었다 그러면 정제수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아니면은 질다 그러면은 솜 누들을 조금 더 넣거나 아니면 그걸 봐가면서 정제수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를 빼고 지퍼백을 끝까지 잘 잠궈줍니다. 그 다음에 지퍼백을 열심히 주무르세요. 열심히 주물어서 잘 뭉치는지 변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서 비누 반죽을 꺼내서 둥글게 굴려주세요. 자, 둥글게 굴려서 이것을 만약에 모양 틀에다 찍고 싶으면 얘를 대용량 비닐팩 있죠? 그 바닥에 깔고 그것으로 막 칠해요. 칠해서 두께를 좀 얇게 펼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께로 이제 얇게 펼쳤으면요, 이렇게 판판하게 펼치는 거죠. 손등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모양 틀이 있는데 선생님 하나씩 모양 틀을 줬거든요. 그것으로 비누 반죽을 찍어냅니다. 자, 하트도 있고 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구들 거 주변에 있는 아이들 거 빌려서라도 비누 반죽을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다른 색깔의 천연 분말도 이렇게 넣어서 하면 색깔이 더 예뻐지겠죠. 그리고 우드 스틱도 선생님 넣어놨거든요. 그것으로 글씨를 새겨도 괜찮겠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비누가 덜 뭉치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수를 손에 묻혀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두 방울 더 첨가해서 반죽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공기에 노출되면 또 굳어질 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비닐팩에다가 넣어서 필요한 만큼만 덜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늘지고 통풍도 잘 되는 곳에서 모양 비누를 최소 3일에서 5일 동안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건조하고 나면요, 이렇게 색이 진해지게 됩니다. 달라지죠? 자, 그리고 건조된 비누는 접착 봉투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담던가 비닐팩에다가, 지퍼팩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냉장 보관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서 쓰시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천연 분말 다른 색소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어떤 색깔이 있는지 한번 보고 서로 좀 나눠서 필요한 색깔을 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아도 괜찮고 거기다가 우드 스틱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는 이게 실리콘 몰드에다가 넣어서 모양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직접 빚어서 이 마카롱이나 뭐 달걀 모양의 쿠키들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만드는 학생들은 이렇게 동물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탕 모양, 그다음에 쿠키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탬프로 이렇게 찍으면 좋은데 찍을 수 없으니까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글씨를 새기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게 미니 하트나 미니 스타, 미니 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사용해도 좋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서 주물럭 비누를 만들어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솜 누드를 활용한 주물럭 비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교의 일꾼, 만능 제조사 신동현 선생님을 모십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 그럼 저를 도와서 한번 주물럭 비누를 만들어 봐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키트 하나씩 받으셨죠? 네, 그것을 한번 열어보고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동현 선생님 따라해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열면 자, 여기 보일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네. 장갑이 들어있죠? 네, 웬만하면 손에다가 비누 묻히지 않도록 이렇게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끼지 않아요. 하나만 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열면요. 정제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물입니다. 물. 아주 순수한 물인데, 이거 15g씩 2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g씩 2번 사용할 거. 그 다음에 보습제로 이 글리세린 있죠? 자, 이것은 10g씩 2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같이 생겼어요? 이거 약간 네. 그 컨택트 렌즈. 네, 렌즈 보관함입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제가 오일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되게 강력한 오일이기 때문에 네. 원액을 그냥 좀 희석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자, 20방울씩 담았습니다. 20방울씩.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내야 돼서요. 천연 분말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요. 이렇게 녹색이 나는 거 있고요. 부장님이랑 저랑 색깔이 네, 다르네요. 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핑크 네, 좋아해가지고. 이 핑크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핑크. 향기를 맡으면 딸기 향이 날 겁니다. 아, 네, 딸기 딸기 분말이구나. 네, 이 노란색은 뭔지 아세요? 카레.
아, 카레도 괜찮네요. 먹는 것만 그런데 좋아해가지고.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네. 네, 먹어도. 제가 지금 카레 먹고 싶어요. 자, 근데 먹지 마세요. 네. 화장품에 양보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파우더입니다. 네. 자, 비누 파우더. 네. 자, 이거 100g이거든요. 이거를 열어서 열까요? 네. 열어서 자, 이제 분말 우리가 2번 할 거니까 여러분 2번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네, 2개 들었죠? 다 2개씩 세팅했습니다. 네. 그럼 분말을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걸 부을게요. 자, 볼게요. 저는 청대를 집어넣고요. 저는 그러면 핑크 딸기. 넣어서 잡고 공기를 좀 주입해서 제가 좀 속도가. 끼도록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세요. 근데 아까 전에 1판 찍을 때 네. 엄청 흔드시던데 네. 그렇게 한번 흔들어주세요. 제가 흔들어 드릴게요. 네. 쉐이키. 자, 이렇게. 네, 됐습니다. 됐나요? 네. 자, 어느 정도 다 섞였으면 이렇게요. 정제수를 자, 이제 여시고 자, 정제수 15g. 네. 여기 눈금이 다 있어요. 그래서 15g을 근데 지금 30g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열리네. 그냥 돌리는 거군요. 네. 자, 15g을 넣겠습니다. 15g이면 눈금 보고. 네, 15g. 네. 아, 30으로 돼 있으니까 네, 15에. 네. 네. 뭐 좀 더 넣어도 괜찮아요. 네. 그 조금 이제 조금씩 다 넣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섞는 거 보고서는 좀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글리세린. 네, 글리세린도 글리세린. 지금 20g 담아놨거든요. 네, 10g을 넣을게요. 근데 조금씩 넣고서는 흔들어 보다가 나중에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아, 점도가 있네요. 네, 그렇죠. 글리세린은 보습제라서. 네. 10g이니까. 네, 좀 나중에 더 넣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중에 저는 라벤더 향을 좋아해서 라벤더를 집어넣을게요. 저는 오렌지 네. 에센셜. 네. 그래서 붓습니다. 20방울이니까 네. 100g에 이제 1ml 들어가는데 20방울이 20방울이 1ml 정도 되거든요. 네. 자, 이제 얘를 조물락조물락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락 비누, 주물럭 비누라고도 하는 거죠. 조물락조물락.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칼국수 반죽하듯이. 네, 맞아요. 네, 크레이 반죽하는 것처럼도 되고요. 네. 잘 뭉치도록 조물락조물락 해주시고 바람도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뭉치면 빼가지고 네. 주먹으로 해줍니다. 주물럭주물럭 치기도 하고. 자, 다 부었는데.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색깔이 많이 묻어나요. 그리고 이게 이 지퍼팩에서 나오면 좀 쉽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퍼팩 안에서 이제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해가지고 뭉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부를 꺼낼까요? 네, 일부를 꺼내서 뭐 이렇게 둥글게 빚어도 이것도 굳어지면 이거 비누로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좋은 냄새가. 네, 나는 것 향이 같아요. 진짜 좋죠. 네. 저는 이 파란색 청대를 사용하니까 색깔이 되게 강하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쳐서 제가 그 PPT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판판하게 펴서 판판하게 펴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찍는 틀이 하나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찍어 주셔도 좋아요. 찍어서 많으니까 좀 더 굳어진 다음에 한번 더 그래도 찍히 있는데요? 네네.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빼면 이렇게. 네, 그런 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마카롱 만드듯이 네.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약간 촉감도 좋고. 맨손으로 만지면 진짜 이 색깔은 어. 완전 강력한. 그러겠네요. 네. 손이 많이 묻겠네요. 이건 장갑을 꼭 끼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위에 마카롱 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크림 좀 주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조금만 주세요. 일단 얹어주세요. 납작하게. 얹어서 마카롱 스타일로 해도 스타일로, 재밌겠네요. 네. 또 굳어지면 또 너무 두껍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양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쁜 마카롱, 쿠키, 그다음 동물, 그다음에 과일 이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짝꿍하고 색깔 서로 바꿔가지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딸기 색깔이 사실 진하진 않네요. 네, 이게 생각보다 네. 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뭉쳐서 네. 계속 반죽을 하다 보면은 맞아요. 조금 더 네. 색깔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조금 하고. 굳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것을 3일에서 5일 정도 숙성시켜 놓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한번 짝꿍과 같이 한번 빚어보세요. 여기까지 이거 솜 누들 활용한 주물럭 비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